권태기, 골자활동, 외부환경 등 부정인식이 굳어졌을 때 써요. 부정인식이 안 굳어져 있으면 제한으로 되는 거고요. 다른 데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최후 통첩을 한다던가 저자세의 장문을 보낸다던가 선물이랑 손편지를 보내버린다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레노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를 분석해야 재회 가능성 여부가 나온다고 했었고요. 재회를 희망하는 이유가 내가 잘 못해줘서 아쉬워요. 그만큼 좋아할 사람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후폭풍을 느낄 때도 있는데 반대로 숨이 안 쉬어져요. 매일 잠이 안 오고 미칠 것 같아요. 감정적이나 신체 증상으로 전환되는 후폭풍도 있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부정파장, 생각이냐 감정이냐 신체 증상이냐, 정신과에서 증상에 따라서 상담을 하거나 인지치료 등 거기에 맞는 갈래로 가는데, 내가 느끼는 후폭풍이 이성적일 때 포지티브에 해당되는 상대방을 만났고, 나 또한 이성적인 사람일 때 이성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띠고요. 네거티브한 상대방을 만난 경우 후폭풍이 감정이나 신체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때의 결과이긴 한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들 또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 심각한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분석해보면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렇게 되고는 해요. 오늘은 제안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재회가 있고요. 인입을 해야지만 성공하는 재회 케이스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안으로 성공하는 재회 케이스는 카톡이나 전화, 만남, 난이도가 조금 높을 때 편지나 택배 등 이걸 인풋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지침의 형태로 솔루션을 줄 수 있어요. 공백기를 한 달 줬다, 어떻게 연락을 해라, 혹은 만났을 때 1, 2회차에는 어떻게 하고 3회차의 재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라. 각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는 이전 영상에 많이 올려놨고 앞으로도 많이 다룰 거예요. 방어 기제가 약하고 자녀 감정이 높을 때 어떻게 제안하느냐가 관건이고요. 제안으로 재회를 성공시킨 거다 포괄적인 설명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리카톡을 의뢰받을 때도 제안으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는 쉬워요. 밀당을 넣어주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상대방의 서브텍스트를 잘 보고, 제일 중요해요. 상대방의 서브텍스트. 그럼 우리 잠깐 커피 마실까? 땡땡 혹은 땡땡에서 나는 돌직구 플러스 더블바인드 NLP를 쓴 거고, 잠깐 땡땡 가지러 가는데 혹시 괜찮으면 나올 수 있어. 역시 NLP이긴 한데 직선으로 가는 거죠. 상대방의 서브텍스트 읽어서 던져야 될 타이밍에 던지면 쉽게 성공하거든요. 인입으로 제외돼야 되는 상황을 설명할게요. 인입으로 제외가 되어야 되는 상황은 제외의 난이도랑 연관이 어떻게 보면 없고 어떻게 보면 있는데, 인입하면 제외가 어렵다, 난이도가 높다 라고 결론 짓기는 오묘해요. 상황상 제안으로 했을 때 빡세고 인입이 쉬울 때도 가끔 있거든요. 대부분 제안이 쉽고 인입이 어렵긴 한데, 인입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개념으로 안으로 끌어들인다 라고 나와요. 여기에 덧붙인 개념은 권태기, 골자활동, 외부환경 등 부정인식이 굳어졌을 때 써요. 부정인식이 안 굳어져 있으면 제안으로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너는 네 성격 절대 못 고칠 거야, 누굴 만나도 네 성격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야, 난 최선을 다해가지고 미련 없어 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서 이별했을 때 골자 갈등에 해당되고 부정인식이 굳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부정인식은 안 바뀌는 성격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입을 해야 돼요. 꽤 시간이 걸리면서 상대방의 인식을 깨줘야 돼요. 그래서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표현을 써서 인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부정인식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부정인식이 굳어진 거, 여러분 성격이랑 그분이랑 계속해서 갈등이 조장되기 때문에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담을 할 때 연출 방법만 물어보고 예전이랑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다시는 안 그럴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상담을 10분 하다 보면 이분은 유연한 사고를 갖지 않았구나, 성격 업그레이드에서 유연한 사고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해를 할 거고, 증거로 자녀 감정이 높아가지고 부정인식이 굳어졌는데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술 안 좋은 거 알면서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랑 만나면 똑같을 것 같은데 자녀 감정이 크면 제외를 해요. 이때는 살얼음판인 거죠. 그래서 헤어지게 되고 상담을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안 바뀐 거였더라고요. 의지만 있던 거라고요. 내가 바뀌고 나서 재회 접점을 시도해야 돼요. 접점을 시도하는 방법이 인입 연출하는 거고요. 연출 방법이 어려울 때, 권태기일 때, 연애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될 때, 이때는 정말 멋진 사람이 돼야 되고 다시금 설레임을 안겨주는 사람이라는 걸 연출로 만들어야 돼요. 권태기에서 인입을 하려면 겹치, SNS, 카톡 등 연결고리가 2개 이상은 있어야지 가능한데, 이별 사유가 권태기인데 부정인식이 굳어져 있다, 일시적인 권태기가 아니다, 거기다가 카톡, SNS 차단, 겹침도 없다, 분석이 나오면 성공시킬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한 번의 기회는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한 번의 기회 창출로 제한은 가능한데 인입은 불가능해요. 거의 제외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인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른 데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최후 통첩을 한다던가 저자세의 장문을 보낸다던가 선물이랑 손편지를 보내버린다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연락드려요. 가끔 성공할 때가 있는데 자녀 감정이 높았는데 인입은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방법만 써가지고 돌직구로 하면 되는데 꼬여있는 경우 쉽게 되죠. 반대로 인식은 굳어있고 수십 번 찾아가지고 경찰까지 불렀는데 재회가 어렵겠다고 했다가 욕먹을 때도 많거든요.
제한으로 되는 상황과 인입으로 되는 상황이 있고, 인입은 상대방이 나에 대한 부정인식이 굳어져 있으니까 깨기 위한 플랜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오해가 쌓여 있거나 비교적 간단한 방어기 질 때 제한을 어떻게 밀당하고 어떤 타이밍에 던지느냐에 따라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외를 생각할 때 어둡기만 할 때가 많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은 제한으로 되는 케이스랑 인입으로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개념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